당신 같은 무능한 년이 뭘 안다고 입을 놀려. 2025년 1월의 어느 추운 저녁, 서울 외곽 노원구의 오래된 25평 아파트 거실에서 남편 정태수의 고함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시금치 나물이 너무 짜다는 이유였습니다. 박미숙은 부엌 식탁 앞에 서서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습니다. 27년간 익숙해진 침묵이었습니다. 대답을 해. 귀가 먹었어? 태수의 목소리는 더 커졌습니다. 미숙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가슴이 조여들고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방문이 열리며 아들 정민호가 나왔습니다. 아빠, 그만하세요. 민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호했습니다. 뭐, 내가 지금 어른한테 말대꾸를 해? 엄마는 잘못한 게 없어요. 아빠가 너무하세요. 민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미숙은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언제 이렇게 컸을까요? 언제부터 이렇게 의젓해졌을까요? 그 순간 미숙의 머릿속에 27년의 시간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1998년 봄이었습니다. 미숙은 37세의 나이에 정태수와 결혼했습니다. IMF 외환위기로 나라 전체가 힘든 시기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길거리에 나앉았습니다. 태수는 지방국립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7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합격하면 안정적으로 살 수 있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의 말을 미숙은 믿었습니다. 결혼식은 작았습니다. 양가 가족만 모였습니다. 신혼여행도 가지 못했습니다. 돈이 없었습니다. 결혼 후 미숙은 즉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집 근처 중국집 주방 보조로 들어갔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0시에 집에 돌아오는 생활이었습니다. 태수는 집에서 공부했습니다. 공부하는데 시끄럽게 하지 마. 이 한마디가 미숙의 모든 행동을 지배했습니다. 집에서는 숨소리도 죽이며 살았습니다. 설거지를 할 때도 물소리가 작게 나도록 조심했습니다. 문을 열고 닫을 때도 소리가 나지 않도록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2000년 봄 아들 민호가 태어났습니다. 미숙은 출산 휴가 2주 만에 다시 일터로 돌아갔습니다. 돈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밤에 민호가 울었습니다. 애를 왜 그렇게 키워? 시끄러워서 공부를 못하겠어. 태수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미숙은 재빨리 아이를 안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한겨울이었습니다. 영하의 날씨였습니다. 미숙은 아파트 복도에서 아이를 달랬습니다. 아이가 잠들 때까지 복도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여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이가 울면 놀이터 벤치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모기에 물리면서도 그곳에서 아이를 재웠습니다. 남편의 공부를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5년이 흘렀습니다. 2003년 가을, 태수는 마지막 시험에서 떨어졌습니다. 5년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괜찮아요. 다른 길도 있어요. 우리 함께 찾아봐요. 미숙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태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간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일주일 후 폭풍이 왔습니다. 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제대로 뒷바라지를 못해서 떨어진 거야. 집안 분위기가 엉망이라 집중을 못했어. 미숙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5년간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남편은 모르는 걸까요?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고 집에 와서도 숨소리 죽이며 살았는데 그것도 모자랐단 말인가요? 미안해요. 미숙은 결국 사과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사과하는 것이 상황을 빨리 끝내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날부터였습니다. 미숙이 모든 것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기 시작한 것은
미숙은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했습니다. 중국집 사장님의 소개로 태수는 중소기업 총무팀에 들어갔습니다. 이제는 괜찮아지겠지. 미숙은 또다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2004년 봄 태수가 직장을 다니기 시작한 지 3개월째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미숙이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이게 뭐야? 또 된장찌개야? 어제 고기 먹었잖아요. 당신은 돈도 제대로 못 버는 주제에 뭘 안다고 입을 놀려. 미숙은 숨이 멎었습니다. 태수의 월급은 180만 원이었습니다. 미숙이 버는 돈이 120만 원이었습니다. 월세와 생활비를 합치면 빠듯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태수의 언어는 점점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2005년 여름 미숙이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일요일 오전 유일하게 쉴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또 교회가? 그런 거나 하면서 시간 낭비하니까 당신은 발전이 없는 거야. 미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2007년 민호가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미숙은 중국집 일을 그만두고 아파트 청소 일을 시작했습니다. 민호가 학교에서 돌아올 때 집에 있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수입은 한 달에 8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여보, 민호 학원비가 좀 올랐어요. 당신이 벌어서 당신이 쓰면 되지 않아? 내가 버는 게 얼마나 된다고. 당신은 무능해서 돈도 제대로 못 버는 주제에.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민호가 자기 방에서 나왔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엄마랑 아빠가 이야기하는 거야. 방에서 놀고 있어. 그날 밤 미숙은 민호의 방에 들어가 옆에 누웠습니다. 민호야, 엄마 사랑해? 응. 엄마도 민호 사랑해. 많이 많이. 미숙은 아들을 꼭 껴안았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행복하게 키우고 싶었습니다. 2010년 태수는 직장에서 승진하지 못했습니다. 동기들은 대리 과장으로 올라갔지만 태수는 여전히 평사원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기분이 나빴습니다. 화풀이는 항상 미숙에게 향했습니다. 밥이 왜 이렇게 맛이 없어? 집이 왜 이렇게 더러워? 미숙은 매일 청소했습니다. 반찬도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태수의 눈에는 항상 부족했습니다. 어느 날 태수가 미숙의 외모를 비하했습니다. 거울 좀 봐. 나이 들었다고 관리도 안 하고. 미숙은 그날 밤 거울을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42세였습니다. 주름이 늘었습니다. 얼굴이 피곤해 보였습니다. 2012년 민호가 중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온 민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나 학원 안 다녀도 돼.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돈 아껴야 할 것 같아서. 12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미숙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2015년 봄 미숙은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뒤척였습니다. 몸무게가 빠졌습니다. 식욕이 없었습니다. 동네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나요? 미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우울증 검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검사 결과 중등도 우울증이었습니다. 약을 처방받았습니다. 집에서 약을 몰래 먹었습니다. 태수에게 들키면 또 뭐라고 할지 몰랐습니다. 2017년 미숙은 이혼을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했습니다. 이혼 절차, 이혼 후 생활비, 양육권. 하지만 실행에 옮기지 못했습니다. 민호가 고등학생인데 내가 혼자서 살 수 있을까? 나이가 이미 50대 중반인데 두려움이 용기를 짓눌렀습니다. 2020년 태수가 정년퇴직했습니다.
이제 그는 하루 종일 집에 있었습니다. 미숙에게는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밥이 왜 이렇게 늦어? 청소를 이렇게 해놔서 먼지가 쌓이는 거야. 미숙은 숨 쉴 틈이 없었습니다. 몸이 더 안 좋아졌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공황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약이 늘었습니다. 2023년 가을, 교회에서 이은혜 권사님 58세를 만났습니다. 언니, 요즘 안색이 안 좋으세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은혜 권사님은 미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 저한테는 말해도 돼요. 혼자 힘들어하지 마세요. 그 따뜻한 손길에 미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은혜야, 나 정말 힘들어. 미숙은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25년간의 이야기를, 남편의 언어 폭력을, 자신의 우울증을, 모든 것을. 은혜 권사님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중간에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언니, 이건 정상이 아니에요. 언니 잘못이 아니에요. 그 말이 미숙의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2024년 7월 어느 무더운 날이었습니다. 미숙이 청소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 소리가 들렸습니다. 쓸모없는 여자. 태수가 부엌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미숙은 현관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기가 두려웠습니다. 집이 이렇게 무서운 곳이었나? 그날 오후 교회로 갔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은혜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언니, 오늘 안색이 정말 안 좋아요. 두 사람은 교회 뒤편 정자에 앉았습니다. 은혜야, 나 정말 모르겠어. 어떻게 해야 할지. 나이도 이제 62살이야. 이 나이에 뭘 할 수 있겠어? 은혜 권사님은 가방에서 작은 노트 한 권을 꺼냈습니다. 이거 언니 드릴게요. 여기에 매일 써보세요.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 기분이었는지, 그게 무슨 도움이 돼? 글로 쓰면 객관적으로 볼 수 있대요. 지금은 언니가 너무 혼란스러워서 뭐가 뭔지 모르는 상태잖아요. 미숙은 노트를 받아들었습니다. 표지가 연한 하늘색이었습니다. 해볼게. 그리고 언니, 혹시 상담센터 가볼 생각 있으세요?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곳이 있어요. 무료로 상담해줘요. 그날 밤 미숙은 하늘색 노트를 꺼냈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빈 공간이 넓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날짜를 적었습니다. 2024년 7월 17일. 오늘 남편이 또 소리를 질렀다. 내 잘못이 맞나? 가슴이 답답했다. 집에 들어가기가 무서웠다. 글을 쓰면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글을 쓰고 나니 조금 후련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2024년 9월 미숙은 2달 동안 매일 노트에 글을 썼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줄이었습니다. 점차 반 페이지로 늘어났습니다. 글을 쓰면서 깨달았습니다. 남편의 폭언은 패턴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이유가 사소했습니다. 밥이 식었다, 집이 더럽다. 하지만 결론은 항상 같았습니다. 당신은 무능하다. 미숙은 노트를 읽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내 문제가 아니야. 이건 남편의 문제야. 처음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2024년 11월 초 미숙은 은혜 권사님과 함께 여성가족부 산하 상담센터에 갔습니다. 상담사는 4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미숙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27년의 이야기를. 1시간쯤 지났을 때 상담사가 말했습니다. 미숙 씨, 정말 오랜 시간 힘드셨네요. 미숙 씨 잘못이 아니에요. 남편의 언어 폭력은 학대예요.
이건 정상적인 부부관계가 아니에요. 학대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미숙은 놀랐습니다. 지속적인 언어폭력, 무시, 비하도 정서적 학대에 해당해요. 미숙 씨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으셨어요. 27년 만에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상담사의 말에 미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2024년 11월 중순, 미숙은 상담센터에 두 번째 방문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혼자 갔습니다. 이제 미숙 씨가 원하는 게 뭔지 생각해 볼 시간이에요. 미숙 씨는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평온한 삶이요. 눈치 보지 않고 사는 살. 좋아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봐요. 미숙 씨만의 시간을 갖는 거요. 허락을 받을 필요 없어요. 미숙 씨는 자유로운 성인이에요. 그 말이 미숙의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나는 자유로운 성인이다. 2024년 12월 초 미숙은 작은 시도를 했습니다. 목요일 오후 청소 일을 마치고 동네 도서관에 들렀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책을 읽었습니다. 80살의 나를 위하여. 나이는 숫자일 뿐이다. 중요한 건 어떻게 사느냐다. 62세. 평균 수명이 85세라면 아직 20년 이상 남았습니다. 나는 남은 20년을 어떻게 살고 싶을까? 답은 명확했습니다. 지금처럼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태수가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늦어? 도서관에 갔다 왔어요. 짧고 명확하게 대답했습니다.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작은 승리였습니다. 2024년 12월 중순 아들 민호가 회사에 합격했습니다. 그날 저녁 민호가 미숙을 불렀습니다. 엄마, 내가 취직했으니까 엄마 하고 싶은 거 해. 나도 다 알아.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민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이제 내가 있잖아. 엄마 마음대로 해도 돼. 엄마 인생도 중요해. 제발 엄마 자신을 생각해줘. 2025년 1월 초 민호가 첫 출근을 했습니다. 민호가 나간 후 미숙은 하늘색 노트를 꺼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 1. 눈치 보지 않고 책 읽기. 2. 친구들과 자유롭게 만나기. 3. 내 이름으로 된 통장 만들기. 4. 작은 일이라도 계속 일하기. 5. 언젠가는 내 공간 갖기. 2025년 1월 중순 미숙은 은행에 갔습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만든 적금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매달 20만 원씩. 통장을 받아들었을 때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오롯이 자신만의 것이었습니다. 자신만의 미래를 위한 첫걸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태수가 또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 같은 무능한 년이 뭘 안다고 입을 놀려. 예전 같았으면 미숙은 주눅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미숙은 고개를 들고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처음으로 정면으로. 저도 하루 종일 일했어요. 피곤해요.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명확했습니다. 뭐, 지금 말대꾸 하는 거야? 말대꾸가 아니에요. 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미숙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민호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아빠, 그만하세요. 그날 밤 미숙은 노트에 적었습니다. 오늘 나는 처음으로 내 목소리를 냈다. 27년 만에. 떨렸지만 해냈다. 이것이 시작이다. 2025년 2월 민호가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집 근처 삼겹살집으로 갔습니다. 민호는 봉투를 건넸습니다. 용돈이야. 매달 줄게. 그리고 내가 돈 더 모으면 내 집 살 거야. 그때 엄마도 엄마만의 공간 가져.
엄마, 여기서 계속 살면 안 돼. 2025년 4월 미숙은 동사무소에 가서 일자리 상담을 받았습니다. 동네 초등학교 도서관 보조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원서를 내고 면접을 봤습니다. 합격했습니다. 저 다음 달부터 새 일 시작해요. 태수에게 말했습니다. 그런 거에서 얼마나 번다고.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은 일이에요. 미숙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태수의 의견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2025년 5월 미숙은 첫 출근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도서관은 밝고 깨끗했습니다. 쉬는 시간이 되자 아이들이 도서관으로 몰려왔습니다. 이모, 이 책 어디 있어요? 미숙은 웃으며 아이들을 도왔습니다. 하루 일과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나도 쓸모 있는 사람이구나. 2025년 7월 미숙은 매달 받는 급여를 모두 자신의 적금 통장에 넣었습니다. 어느 날 은행에 가서 통장을 정리했습니다. 지난 몇 개월간 모은 돈이 제법 되었습니다. 목돈 마련하시려고요? 창구 직원이 물었습니다. 네. 나중에 제 공간을 위해서요. 그 말을 입 밖으로 꺼내니 더 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2025년 11월 어느 가을날 오후였습니다. 미숙은 도서관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한 아이가 다가왔습니다. 이모, 이 책 재미있어요? 책 제목은 꽃들에게 희망을이었습니다. 응, 아주 재미있어. 희망에 관한 이야기야. 희망이 뭐예요? 희망은 앞으로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믿는 마음이야. 이모도 희망 있어요? 미숙은 아이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응, 이모도 희망이 있어. 이제 막 생겼어. 미숙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교정에 낙엽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하늘색 노트를 꺼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천천히 적었습니다. 2025년 11월 나는 박미숙 62세입니다. 27년간 잃어버렸던 나를 찾았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멉니다. 하지만 방향은 알고 있습니다. 나는 나를 위해 살 것입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62세의 새로운 시작. 늦지 않았습니다. 미숙은 노트를 덮었습니다. 여전히 같은 집에 살고 있습니다. 언젠가 이 집을 나갈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일지는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그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미숙은 계속 준비할 것입니다. 천천히 자기 속도로 62세의 가을, 늦지 않은 시작, 미숙의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읽는 당신에게 당신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 몇 살이든 상관없습니다. 시작하기에 늦은 때는 없습니다. 당신의 목소리를 내세요. 당신은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오랜 시간 참고 견뎠던 모든 이들에게, 이제 자신을 되찾으려는 모든 이들에게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 탓이 아닙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